네, 안녕하세요. 안전한 자산 관리 전문 아메리츠 에셋의 대표 어드바이저로 있는 켄 채라고 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올해의 마지막 주간 경제 동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간 경제 동향 시간에 나눠드리는 내용은 투자 자문이 아니고 정보 제공과 교육 차원에서 나눠드린다는 점 공지드립니다. 제가 순서는 업데이트를 못했네요. 간단하게 지난주 상황 업데이트하고 이번 주 상황에서 오버뷰를 하자면, 지난주에 사실은 지난주도 뭐 데이터가 뭐 슬로우한 편이었는데 연말 데이터가 먼저 좀 당겨서 나온 것들이 있고, 중요하게는 이제 뱅크 오브 재팬 미팅이 있었죠, 중앙은행들 중에는. 근데 아무튼 뱅크 오브 재팬 같은 경우에 예상과 다른 서프라이즈 정책을 내놔서 마켓이 좀 반응을 했고,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데이터가 라이트한 상황이고, 그래서 할리데이 시즌이고 해서 마켓 파티시페이션이 아마 로우 할 테고, 그래서 무브먼트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또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는 틴 마켓이라고 해서 파티시페이션이 적을 때는 오히려 특정 인베스터들, 트레이더들이 볼륨이 클 경우에 마켓을 본인들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재팬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미팅이 있었는데, 사실은 마켓은 뭐 그동안 뭐 워낙 장기간 동안에 뭐 전혀 변동이 없는 그 이징 팔러시를 갖다가 유지를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재팬 같은 경우는 일드의 그 국채 일드의 캡을 정해놨었는데, 그것을 지금 그 전에 0.25%였던 거에서 지금 0.5%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럭추에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팔러시를 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갑자기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켓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일본이 지금까지의 이징 팔러시를 이제 타이트닝으로 이제 바꾸는 전조가 아닌가, 뭐 이런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뱅크 오브 재팬의 크로다 총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이 뭐 쿼니티의 QT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QT는 우리가 많이 익숙한 QE의 반대 표현이죠. QE는 쿼니티티브 이징이라고 해서 양적 완화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QT는 이제 쿼ን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이죠. 한국말로 하면 양적 긴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뱅크 오브 재팬은 이게 QT를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마켓은 QT의 전조다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반응을 했는데, 또 한 가지 언급한 것은 그동안 뱅크 오브 재팬의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스테이먼이 최대한 빨리 2%대로 인플레이션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커미먼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는데, 그 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수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무튼 약간 기존의 그 입장과는 사뭇 다른 허키시하게 정책이 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사인을 보내서 마켓이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한 상태인데, 일단 은행, 일본 중앙은행 쪽에서는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사실 여기 먼데이에 얘기할 것이냐라고 제가 물음표를 해놨는데, 여기 시간으로는 아마 일요일 날 컨퍼런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 변화가 큐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천명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봐야겠죠.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해가 이제 마감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연말이 되고 보통 12월에 뭐 이미 했는 경우도 많겠지만 많은 뮤추얼 펀드나 펜션 펀드나 헤지 펀드들이 올해를 경산하기 때문에 이제 이때에 대해서 좀 포지션들을 좀 정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팔 거는 털고 정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혹시 무브먼트가 있을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할리데이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파티시펀들은 이제 많이 줄어드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라지 트레이더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 디렉션으로 어그레시브하게 마켓을 움직이기도 하는 뭐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흔히들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랠리를 산타 랠리라고 부르죠. 마지막에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해서 마켓이 원 다이렉션으로 가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번 크리스마스는 뭐 산타 랠리 같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빠진 상태로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아무튼 고런 띵한 마켓 인바이러먼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슬로우하겠지만 트레이딩 액티비티가 많이 없죠. 그러니까 슬로우하겠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무브먼트는 좀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닝스 데이터 일선에서는 이제 특별한 건 없죠. 먼스 앤 데이터는 이미 발표를 땡겨서 했고, 크로다의 스피치는 방금 말씀을 드렸죠. 이미 마켓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정책 변화를 발표를 했지만, 그것이 이제 큐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이제 재반복했고, 이번 주에 데이터는 굳이 보자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하우징 데이터가 나오고 시카고 PMI 넘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뭐 그렇게 의미가 없는 데이터는 아니죠. 뭐 이미 계속 하우징 쪽의 데이터들이 위크하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크한 넘버들이 나오는지 여부 시장이 아마 볼 테고, PMI 넘버도 시장이 주목해서 보겠죠. 경기 둔화의 진전 정도에 대해서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MI는 사실은 지금 보통 50 이상이 나올 때는 이제 expanding market이라고 보고, 5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contracting market이라고 보는데, 지금 50 밑으로 떨어진 상태죠, 이미. 그래서 아마 마켓 이코노미가 이제 컨트랙션에 들어간 걸로 지금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관련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장이 주목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데이터는 이렇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라이트한 환경이고 파티시페이션이 적기 때문에 슬로우할 수 있지만, 간혹 이런 환경에서 발라틸리티가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번 주 주간 경제 동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